경희궁은 언제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경희궁은 광해군 13년인 1620년에 건설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한양의 궁궐이 모두 소실되고 임금은 의주까지 몽진하게 됩니다. 이후 환도하였으나 당장 거처할 궁궐이 없어 지금의 덕수궁인 월산대군 자손의 사절을 행궁으로 삼아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 재정 등으로 궁궐의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선조 38년인 1605년에야 비로소 제일 먼저 창덕궁을 재건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구 계획도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광해군 즉위 2년 만인 1610년에 창덕궁을 제일 먼저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제15대 임금인 광해군은 선조의 서자이자 차남으로 여러 곡절 끝에 임진왜란 중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선조의 장자인 임해군이 있고 적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났음에도 1608년 선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따라 당시 행궁이었던 경인국에서 불안한 즉위를 한 분입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정통성 시비와 창덕궁에서 유배나 폐위되었던 단정과 연산군의 사건을 두고 창덕궁이 완공되었음에도 2월을 미루다가 1615년 4월에야 이어하게 됩니다. 이는 임난 이후 비로소 창덕궁이 경복궁을 대신하는 복궁의 채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여러 이궁 건립에 관한 논의가 불거지는데 먼저 광해군은 지관인 이의신이 주장하는 한양의 지기가 세하였으니 교화로 도읍을 옮겨야 된다는 교화 천도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나라 재정의 어려움과 기득권층인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그렇지만 광해 8년인 1616년에는 인왕산 아래에 궁궐을 지으면 길하다는 성지 심을령이라는 풍수가들의 말을 듣고 인왕산 아래에 인경궁을 짓기로 하고 이듬해인 1617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교화천도가 무산된 상황에서 신하들이 양보 측면과 복궁에 대한 예비적 궁궐로 이궁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새 궁궐을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경궁의 공사가 한창인 무렵 술사들 중 김일룡이라는 자가 나타나 세문동에 왕기가 서려 있으니 그곳에 궁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기가 서려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선조의 5째 아들이자 광해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정원군의 옛 집이었습니다. 취약한 정통 때문에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광해군은 이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으며 마침내 그 집을 몰수하여 궁을 짓게 되는데 그 궁궐이 바로 경덕궁, 즉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광해 9년인 1617년에 시작하게 되는 경덕궁의 공력은 순조롭지 못하였는데 이는 화려하고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인경궁과 동시에 진행하였던 까닭에 당시의 재정상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해 11년인 1619년에는 인경궁의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우선 경덕궁 공력에 집중하도록 하여 이듬해인 1620년 10월에는 경덕궁의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에 궁핍한 나라 살림 속에서 이러한 무리한 공력과 이에 따른 과도한 세금과 부역, 집권 세력층의 만연한
부종, 부패 등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갔으며 한편으로는 즉위 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옥사를 일으키고 적자인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 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영창대군의 생모인 인목대비 역시 폐비 후 정릉동 행궁인 서궁에 유폐시키는 등 끊임없이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과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해군은 결국 경덕궁으로 이어를 준비 중이던 1623년 3월 15일 15년 집권의 막을 내리는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새 궁궐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비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 반정으로 등극한 인조가 바로 정원군의 장남 능양군이었으니 세문동 왕기설은 어느 정도 적중된 셈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세문동 왕기설은 인조 반정과 이거래 난 등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이 소실된 상황에서 반정의 명분이었던 무리한 공로로 지어진 경미국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구성된 논리로 파악하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경영을 어떻게 이용하였을까요? 역사의 아이러니를 안고 출발한 경희궁이었지만 인조 이후 철종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왕들이 수시로 머물게 되어 이궁으로서의 궁궐 역할을 착실히 해내게 됩니다. 경희궁에 제일 먼저 임호한 임금은 인조입니다. 광해군의 여러 폭정을 명분으로 반정을 일으켜 지금의 덕수궁인 정릉동 행궁에서 1623년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인조는 창경궁으로 임하게 됩니다. 당시의 법궁이었던 창동궁으로 임하지 못한 것은 반정 당시 창덕궁을 공격하던 날 반정군 병사들이 횃불을 잘못 버려 인정전만 남기고 많은 정각이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즉위 후 처음에는 창경궁으로 임하게 됩니다만 즉위 다음 해인 1624년 인조 반정의 공신으로 평안병사견 부원수였던 이괄의 난을 일으키게 되어 충청도 고흥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보름 만에 환도하게 됩니다. 이때의 난으로 창경궁마저 소실하게 되어 크게 훼손되자 창경궁으로도 입궁하지 못하고 결국 경희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며 이곳에서 9년을 거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희궁 확실한 이궁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동골에 대비되는 서골로 불리면서 조선 왕조의 궁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새로운 양궐 체제, 즉 임금님이 공식적으로 거처하는 제1의 궁궐인 법궁, 창덕궁과 법궁에 머물 수 없는 비상시 등에 피우할 수 있는 이궁, 경희궁의 체제가 확립하게 됩니다. 이후 영조는 제위 52년 기간 중 후반기 18년을 경희궁에서 보냈으며 숙종은 제위 46년 기간 중 12년을 경희궁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후 철종까지의 왕들이 수시로 임하는 궁궐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여러 왕들이 탄생하고 승하하거나 즉위한 궁궐로서 경희궁이 차지했던 비중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제19대 숙종은 경희궁의 회상전에서 태어나 융복전에서 승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숙종의 아들이었던 제20대 경종은 숭정문 앞에서 즉위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1대 영조도 경희궁 직경당에서 승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22대 정조 임금도 이 궁의 숭정문 앞에서 즉위하게 됩니다. 정조의 아들인 제23대 순조도 경희궁의 회상전에서 승하하였으며 이어서 순조의 손자인 제24대 헌종도 숭정문에서 즉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희궁은 창건 이후 인조에서부터 철종까지 약 240여 년 동안 10대에 걸친 왕들이 수시로 머물렀을 정도로 창덕궁 및 창경궁과 함께 조선 후기 궁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희궁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고 불려졌을까요? 창건 당시 경희궁은 경덕궁이라고 정하였으며 이후 경덕궁의 경덕이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의 시호 중 경덕에 의미 있다고 하여 영조 36년 경희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속칭 소궐 또는 세문안대궐, 야죽의 대궐 등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이는 동궐에 대비하여 소궐로 불렸으며 또한 서울 도성의 서문인 도니문이 당초 현 사직터널 인근에서 경희궁 쪽으로 옮겨 짓고부터 세문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여 도니문의 안쪽 지역을 세문안이라고 부르고 이에 따라 경희궁도 세문안 대궐이라고 불려졌으며 오늘날 경희궁 앞 도로 이름이 세문안길인 것도 이에 연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성의 역사를 간단하게 서술한 한경지작이라는 책에 의하면 현판의 글씨는 이시라는 분이 썼다고 하는데 어찌나 명필이었던지 밤이면 광채가 나서 당주동 고갯길까지 훤히 비친다고 하여 밤에도 빛을 발하는 고개, 즉 야주개라고 하였으며 경희궁도 일명 야주개 대궐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희궁은 언제 어떻게 회철되었을까요? 경희궁은 고종 때부터 궁궐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점차 상실하기 시작하였는데 고종 초 법궁인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창덕궁이 이궁으로 사용되고 경희궁은 빈궁궐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복궁을 지으면서 경희궁의 일부 정각을 중건자재로 쓰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일부가 빈공토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일부 궁방과 관청의 개간 경작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한때는 뽕나무를 식재하고 양잠소를 설치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정각은 미곡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간보 등 기록에 따르면 1904년 무렵까지는 최소한 궁궐로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다 경운궁, 즉 지금의 덕수궁으로 이어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후에는 외빈들에게 대한제국의 군대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한 관병식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경운궁과 가깝고 넓은 공터가 있는 경희궁이 선정되어 관병식장이 조성되었습니다. 1902년에는 고종 어극, 즉 즉위 40주년 경축 친경 예식이 예정되어 주변 일대가 재정비되고 경운궁에서 경희궁으로 건너가기 위한 구름다리인 홍교도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홍교는 고종 퇴위 후 1908년 무렵 철거되었습니다. 이후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통관부가 설치되면서 경희궁의 넓은 공간은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이 되어 통관부에 의한 각종 운동회와 연설회 등의 개최 장소로 사용되는 친일의 공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905년
일사늑약에 의한 통감부가 설치되고 1910년 한일 강제합병에 의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는 등의 일제강점이 시작되면서부터 경희궁도 급격히 궁궐의 면모를 잃어버리고 그 흔적조차도 찾기 힘들도록 훼손되어 갑니다. 이미 1909년 궁의 서편에 옛 모하관이었던 독립간에 일본 경성거류민단 경성중학이 들어섰고 1910년에는 경희궁의 전각 대부분을 헐어내고 1911년에는 궁을 국유로 편입하여 1913년 경성중학교를 궁토에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동쪽 2만 1000평을 전매국 관사부지로 매각하는 등 이때부터 경희궁의 면적은 절반 정도로 축소되고 유용과 권위를 상징하던 궁궐은 과거 속으로 사라져가게 됩니다. 이어서 일제는 경희궁 경내에 들어선 경성중학교를 확장하고 교사를 신축하고자 중학교 교실로 사용되었던 경희궁 정전인 숭정전을 1926년 일본 불교의 한 정파인 조동정의 조계사에 매각하였으며 왕비의 침전으로 사용되었던 회상전도 1928년 역시 조동정의 조계사에 매각하였고 흥정당도 1928년 용산에 있던 사서헌정이라는 사찰 광운사로 매각되었습니다. 이때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건설의 빌미로 이미 장소가 옮겨져 있던 흥화문도 1932년 한반도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사당으로 지금의 남산 신라호텔 자리에 있던 방문사의 정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899년 고종이 내탕금을 내려 회상전 북쪽에 세웠던 사정인 황학정도 1922년 박영효가 회장으로 있는 조선교풍회에 불하하여 사직단 뒤에 현 황학전 위치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제의 경희궁 파괴는 집요하게 계속되어 궁궐 영역의 관광소에 관사를 짓거나 그 일부를 도로로 편입시키기도 했으며 남아있는 건물들은 모두 외부로 매각 처분하거나 철거하여 결국 1920년대를 거치면서 경희궁은 궁궐의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회철되어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희궁에 현재 남아있는 전각이나 시설물은 있을까요? 경희궁 복원에 따라 이 궁으로서 경희궁의 사용 필요성 저하와 일부 전각의 경복궁 복원 자재로 철거 사용, 일제강점기의 파괴 등이 이어졌으나 다행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먼저 흥화문은 경희궁의 동쪽에 설치되었던 정문으로 우진각 지붕의 다포 형식의 건물로 조선 중기의 건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흥화문은 일제가 1915년에 경희궁 앞 도로의 확장 개설로 남향으로 이관하였다가 1932년에는 지금의 장춘당 공원 신라호텔 자리에 이토 히로부미의 추모사당인 방문사의 정문으로 이관하고 이름도 경춘문이라고 고쳐 사용하였으며 광복 이후 방문사는 폐사되었지만 영빈관 및 신라호텔의 정문으로 사용되다가 1988년에야 서울시에서 경희궁 복원 계획의 일환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는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구세군 빌딩이 들어서 있어 경희궁의 남쪽인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여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숭정전은 경희군의 정전으로 숭정은 정사를 드높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617년에서부터 1620년 사이에 지어진 경희궁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또한 경희궁에 있던 건물 중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장엄한 건물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창건된 이래 큰 재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선 중기 궁궐 건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숭정전은 일제강점기에 경성중학교 교실로 사용되다가 1926년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조동종의 조계사에 매각되어 이건되었으며 현재는 동국대학교 안에 정각원이라는 법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불교 의례를 행하기에 알맞게 변형되어 있으며 부재가 너무 낡아 경희궁으로 이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경희궁에는 동국대에 있는 원래의 숭정전과 서골도안 등을 참고하여 1994년 서울시에서 복원한 정각입니다. 그리고 복원된 현재 숭정전에는 다른 궁궐의 정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시설물도 복원 설치해 놓았습니다. 먼저 숭정전 앞마당인 조회가 있었던 뜰이라는 뜻의 조정, 숭정전으로 오르는 층계 및 봉황이 조각된 판석, 이어 연결된 상월대와 하월대 등 2단의 월대 등을 복원하였으며 이 밖에도 월대 위에는 방아수의 개념으로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드무, 지붕이 내림마루의 용두, 추녀마루의 잡상 등이 복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숭정전 안에도 정면에 임금님의 용상, 그 위에 닷집, 용상 뒤로는 3면의 나무로 만든 곡병, 곡병 뒤에는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1월 오악도가 그려진 1월 오악병의 병풍도 설치하여 복원해 놓았으며 천장에는 7조령의 용 2마리가 승천하는 모습을 조각하여 복원하였습니다. 이어 숭정전 뒤쪽으로 가면 경희궁의 편전이었던 자정전이 나옵니다. 자정이란 정사를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곳은 임금님께서 평소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시고 신하들과 함께 상참이나 경연 등을 열어 국사를 논하는 용도의 장소이었으나 이런 편전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빈전이나 선왕들의 어진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등 다른 용도로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원래 자정전은 잘 다듬은 원초석 위에 둥근 기둥으로 세운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방형 팔짝 지붕의 건물이며 정전처럼 바닥에는 전도를 깔아 놓았으며 주위로 동서의 행각과 회랑이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 3단의 화계가 조성되어 있는 건물이었으나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부속 건물 일부가 철거되어 부재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일제강점기 들어 완전히 회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울시에서 1998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정각입니다. 이어 자정전의 서쪽 행강으로 나가면 태령전이 나옵니다. 태령은 형통하고 편안하다는 의미라고 하며 현판 글씨는 한석봉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태령전은 건물의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그 쓰임새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건물입니다만 영조는 자신의 어진이 새로 그려지던 1743년에 이곳을 중수하고 영조 자신의 초상화를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격도 당으로 호칭하는 건물이었으나 전으로 고쳤다고 하며 특히 정조가 지은 경희궁지에도
태령전은 자정전 서쪽에 있는데 임금의 초상화를 받들어 안치하는 곳이고 전 뒤에는 암천에 좋은 경치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용도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정각입니다. 이 태령전도 2000년 서울시에서 복원한 정각입니다. 태령동 뒤쪽으로 가면 기이한 모양의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경희궁 훼손전에는 이 근처가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이루었던 곳이라고 하며 바위 틈에서 물이 샘솟고 있는 암천으로 서암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경희궁의 명물이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지금은 물이 거의 없지만 바위의 물길을 파내어 흘러내리도록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왕암이라는 속칭으로도 불리워졌는데 그 이름으로 인하여 세문동 왕기설의 한 근거가 되어 광해군이 이 지역에 경희궁을 지었다는 속설도 있는 곳으로 숙종은 1708년 이름을 서암이라고 고치고 직접 서암이란 두 글자를 크게 써서 사방석에 새기고 그 오른쪽 곁에도 속칭은 왕암인데 상스러움을 징험한다 라고 어필로 썼다는 기록이 있는 바입니다. 다음은 금천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입구에 위치한 경복궁의 금천교는 광해군 11년인 1618년에 흥암문 안쪽에 세워졌으나 일제강점기에 경성중학교를 지으면서 훼손되어 묻혔다가 2001년 발굴되었습니다. 금천교는 다른 궁궐과 마찬가지로 정문인 흥암문을 들어서면 외전으로 들어가기 전 건너게 되는 다리로 서골도안에는 한 개의 홍해의 다리로 그려져 있으나 2001년 발굴 시 유구를 확인한 바 두 개의 홍해의 다리로 밝혀졌으며 하부는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발굴된 석조물의 흔적과 일부 남아있었던 석재 등을 토대로 창덕궁의 금천교 등을 참조하여 현재의 모습과 같이 2001년 복원하였습니다. 옛 경희궁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었을까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정각등이 회철되어 지금은 옛 궁궐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지만 조선 왕조실록과 서골도안, 정조가 세손 시절 지은 경희궁지, 순조 29년 화재로 소실된 경희궁의 전각을 복구할 때까지의 건축공사 전말을 기록한 서골연관 도감의회 등 여러 기록들을 통해 사라져간 경희궁 전각 등의 모습과 규모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궐은 궁과 궐이 합해진 용어로 궁은 임금이 거처하는 공간 즉 처소를 말하며 궐은 본래 궁의 출입문 좌우에 설치하였던 망루를 지칭하는 것이나 임금이 거처하는 궁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데 필요한 문을 포함한 둘러싸인 담을 말하며 궁성, 궁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경희궁을 둘러싼 궁장에는 동서남북에 모두 5개의 문을 세웠는데 이를 통칭하여 궐문이라고 하였으며 경희궁은 잠시 피우하는 이궁의 명분으로 지었기 때문에 정문인 흥암문을 비롯한 모두 단층 구조로 된 문으로 건축되었으며 흥암문 외에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흥암문은 동남쪽에 위치한 경희궁의 정문으로 동문이며 임금이 어가를 타고 출입하였던 문으로 지금의 구세군 회관 남쪽 흥암문지 표석이 세워진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흥암문의 북쪽 바로 위로는 주로 궁인들이 출입하였던 문인 흥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흥암문에 위치한 남쪽 아래로는 관료들이 출입하였던 문인 남문으로 계양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서울시 교육청 있는 서북쪽에는 서문인 숭이문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군사의 출동 때 등에만 사용했던 문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자정전 북쪽 단장 넘어 현 대한축구협회 인근 자리에 있는 사직단을 갈 때 이용하였던 문으로 추정되는 북문인 무동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무동문 자리였다는 표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희궁의 내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궐의 내전은 임금과 왕비의 생활 공간으로서 침전이나 왕과 왕비의 기고 활동을 보조하는 여러 기능의 건물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경희궁 내전의 주요 정각으로는 임금이 생활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곳으로 그 위계가 높았던 공간인 왕의 침전으로 융복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1910년 일제에 의해 회철된 것으로 보이며 1985년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은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왕비의 침전으로 임금이 수시로 임하시는 중궁전인 회상전이 있었으며 이곳은 본래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이 생활하던 옛 터로 숙종이 태어난 곳이며 순조가 승화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으로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는 이곳을 임시소학교 교원 양성소로 사용되었다가 1928년 일본의 불교 종파인 조동중의 조계사에 매각되어 주지사무실로 쓰였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울 영건도감의 의궤에 의하면 융복전과 해상전의 지붕은 용마루를 두르지 않은 무량각 지붕의 건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에는 1944년 미군의 폭격에 대비 전신시설 이전을 위해 일제가 설치한 지하 방공호 시설이 있어 경희궁의 주요 정가임에도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락전은 대비의 침전으로 융복전의 동편에 있었으며 디귿자 형태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었던 장락전은 봉상루와 용마루를 양쪽에 두었으며 앞마당에는 사각형의 연못이 조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정각이었다고 합니다. 영조가 지은 장락 전기에 따르면은 인조 임금이 왕에 오르기 전 지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1810년 효명세자의 세자빈 간택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며 이때 간택된 이가 흥선대원군의 차남인 고종을 왕위에 올린 신정황후입니다. 경희궁지에 따르면 이 밖에도 장락전 서쪽에 축하연을 하던 광명전이 있었으며 그 서쪽 끝으로 꽃구경하는 정자로 알려진 영취정과 춘하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회상전 서남쪽에 자리한 직경당은 처음에는 예연당이었으나 숙종 25년 세자가 이 당에서 천연두를 앓고 회복하는 경사가 있어 이에 모든 기쁨이 이 당에 다 모였다 하여 집경당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곳으로 영조가 1766년부터 평상시에 거처하였던 곳이자 승화한 곳이기도 합니다. 회상전 남쪽에 자리하였던 흥정당은 신료들을 접견하고 강연 등을 베풀던 곳으로 실질적인 경희궁의 편전 역할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건물입니다. 태령전 서쪽에 위선당이 있었는데 옛 이름은 영경당이며 숙종께서 선조가 쓴 글자를 모아 모각하여 위선당이라는 이름으로 고쳤으며 앞쪽으로는 영열천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바위 틈에 물이 나와 언제나 마르지 않고 매우 차가워 사람들은
초정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영렬천은 현재 숭정전 담장바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숲을 속에 존치해 있습니다. 세자는 왕위를 이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동국은 궁궐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측, 즉 동쪽에 배치하는데 경희궁에는 명확한 동궁으로서 지정 정각은 보이지 않고 왕의 임호 기간에 따라 여러 전각이 동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 숙종이 동궁 시절부터 사용하였고 영조가 동궁 시절 내당으로 사용하였던 장락정의 동쪽에 위치한 지피당이 있었으며 흥정당 동쪽에 위치하였던 전현각은 역대 왕들이 세자로 있을 때 학문을 연마하던 곳으로 특히 영조가 1760년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세손이었던 정조에게 글을 읽게 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서 세손으로 책봉되고 왕위에 오를 때까지 쓴 일기가 바로 전현각 일기입니다. 이 전현각 일기에는 대리청정 관련 사실과 이후 대리청정을 막으려는 인물들의 처리 과정이 편년체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후 즉위 5년이 되던 해까지 스스로 일기를 작성하였다가 일성록이라는 이라 하여 신하가 왕을 대신해서 내용을 쓰는 국정일기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 전현각에서는 정조 1년인 1777년에 자객 침입 사건, 즉 정유역변이 일어났던 건물로도 알려진 곳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조는 그해 8월 창덕궁으로 이열을 하게 됩니다. 숭정원 동쪽으로는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세자의 시정과 건강을 맡아보던 기관으로 시강원이 있었으며 그 동쪽으로는 세자의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던 이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세자가 신하들과의 소대나 적경 잔소 등으로도 사용되었던 경연당이 있었으며 북쪽으로는 세자의 내당으로 쓰였던 양덕당이 있었으며 또한 광명전의 남쪽으로는 관료들을 적경하던 소실로 중서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례각사란 왕을 근처에서 보필할 필요가 있는 궁궐 내의 간청을 말하는데 경희궁은 동문인 흥하문에서 건명문을 거쳐 숭정문에 이르는 어도를 따라 양옆으로 마치 궁궐의 내전을 보호하는 담장과 같이 둘러 위치하였습니다. 즉 흥하문과 건명문 사이의 어도 남쪽으로는 내병조 상위원이 있었으며 건명문에서 현재 흥하문이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의 어도 남쪽으로는 전설사, 빈청, 이기사, 시강원, 태복시, 승정원, 도청부, 내의원, 옥당 등이 있었으며 건명문에서 어도 북쪽으로는 사홍원, 내반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숭정문 방향으로 꺾여서 어도 서쪽으로는 호이청, 내각, 예문관이 있었으며 숭정전 서쪽으로는 향실이 있었으며 숭정전 방향으로 꺾여서 어도 동쪽으로는 선정관청 등이 위치하여 임금을 보좌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1899년 8월 고종이 내탕금 7,000냥을 내려 경희궁 회상전 북쪽 담장 가까이에 건립된 사정인 황학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2년 경희궁 동쪽 2만 1,000평을 총독부 전매국 관사부지로 매각하여 관사 신축에 따른 활태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고 일제가 경성중학교를 짓기 위해 경희궁을 헐면서 경희궁 내 건물들을 일반하게 불화할 때 황학정 건물은
조선교풍의 회장 박영효의 청원에 따라 이들에게 넘겨져 1922년 사직공원 북쪽 현재의 황학정 위치로 이관하여 6.25 전쟁으로 건물이 파손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중수하여 현재까지 황학정 활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 옆으로 방공호가 있는데 이 방공호는 1944년 초 일제의 경성중앙전신국이 미군 폭격에 대비하여 통신 유지를 위해 설치된 지하 전신국 겸 방공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경희궁의 왕과 왕비의 침전이었던 융복전과 회상전이 있었던 자리의 지하로 융복전과 회상전 복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곳이며 규모가 크고 견고한 지하시설로 지어져 있어 서울역사박물관의 수장고로 사용하자는 의견이나 철거하고 융복전과 회상전을 복원하자는 의견 등이 분분한 상태이며 2013년 종로구청에서 용역하여 계획한 경희궁지 종합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철거 후 융복전과 회상전을 복원하자는 의견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공호의 규모는 터널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그 길이는 110.8m, 폭이 8.6에서 9.0m, 구조물 내부 높이는 5.6에서 5.8m, 두께가 3.0m가 되며 그 위로 약 8.5m를 복도한 견고한 시설물입니다. 그럼 경희궁은 복원이 가능할까요? 이곳 경희궁은 다른 4대 궁궐과 달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희궁터에 아직은 다른 궁궐과 같이 전각 등 궁궐시설물이 없이 터지, 즉 터만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현재 경희궁의 복원을 위해 서울시와 종로구청, 문화재청 등이 함께 장기적 과제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옛 경희궁의 상당 부분의 부지가 이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민간 건물이 들어서 있어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어야 하는 점과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과연 복원하여야 하는가에 회의적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도 있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옛 모습과 같이 복원되려면 많은 논의와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많은 분들이 폭넓은 관심과 협조로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또한 이는 우리 주변의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